중2 어머님들이시죠? 이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뀐 세대 다음이어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은 아이들이 어떻게 좀 수학 공부를 하면은 고등학교에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고등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각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배은미 강사입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 좀 계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계산 실수를 고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전에는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계산 실수가 지금 자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식을 머릿속으로 간단한 계산이라도 머리로 쓰면 맴돌게 계산하면 안 되고, 손으로 반드시 한 줄 한 줄을 써서 정확하게 답을 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 실수가 많은 친구들은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무의식적으로 손만 움직이면서 수학 문제를 풀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좀 되뇌이면서 계속해서 그 실수를 잡아내고, 그리고 시험을 보더라도 다 푼 다음에 다시 한번 실수 잡아내는 검토하는 연습도 계속해서 하면서 어디서 실수가 나왔는지 즉시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식을 써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면은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결국은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좀 알차게 차근차근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좀 꾸준히 반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선행학습일 것 같아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달라요. 뭐 그냥 저희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도 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있고 그리고 많이 먹는 것 같은데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있고,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또 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태어날 때부터 감각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몸치인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몸치여도 연습을 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 정말 천재적인 친구들은 일단 그냥 저도 아이들 티칭할 때 이런 애들은 그냥 다른 세계의 아이들이니까 얘네랑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 과거의 너의 자신과의 경쟁이다.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선행도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에서 잘하면 계속해서 선행을 쭉쭉 빼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다지고 다지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지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더라도 금방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많이 이제 물어보면은 너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학원 어디 다녔어 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또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잘 배워서 왔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좀 가이드라인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자기 수준에 맞춰서 반복을 하면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무리하게 빼다가는 결국은 노베이스가 되니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반복하면서 다시 복습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보더라도 누적 테스트를 통해서 다음 과정이 됐을 때도 전 과정을 계속 상기하면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풀기는요, 이제 선행을 또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 안에 논리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를 풀더라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여기는 이제 제가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 왜냐면 저도 이제 수업 끝나고 아이들 클리닉에 데려가서 항상 1대1로 밀착 관리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다시 설명하라 그러면은 거의 외워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돼? 했을 때 설명을 못 해요. 아, 도형의 성질 중에서 이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이거 얘 대 얘는 얘 대 얘잖아요. 왜? 하면은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중등기하에서부터 고등기하까지는 다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현행도 정말 꼼꼼히 다져야지 수학은 다 연결이라서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도 문제를 평소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 아이들이 정말 하지 않는 간과하는 부분이 이제 교과서 부분인데요. 고등학생들도 교과서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정말 예전에 그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뉴스에서 어떤 수능 만점자가 유명한 이제 썰로 들었는데 뭐라 그랬죠? 교과서만 봤어요. 이런 거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정말 심오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조건이나 이런 거에 의문 자체를 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예리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좀 꼼꼼한 친구들은 이거 왜 이 조건 왜 써져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냉철하게 괄호 안에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무조건 기본이 돼야지 그런 기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어려운 고난도 수능 킬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고난도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모든 내용들을 완벽하게 그 조건이 왜 붙었는지 그런 거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 내신 준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배정이 되면은 학교 특징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규반에서도 아이들에게 이제 고등학교 기출 문제들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시킬 텐데 그런 이제 특징 파악이나 이런 것들은 필수고 고등학교 때에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변수는 문제 오류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데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내시고 착각해서 잘못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선생님의 생각대로 똑같이 착각해서 답을 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상하다.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면 이게 나오지? 정답이 이제 두 개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혼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혼란을 겪어도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붙잡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상하다. 일단은 그냥 딱 두 개 체크해놓고 넘어가고 다시 넘어와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변수에 대처를 해야지 계속해서 거기 붙잡고 있으면 뒤에 문제 다 날리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한 문제만 재시험 보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다시 전체적인 문제 재시험이 없어서 그런 훈련은 평소에 멘탈적인 훈련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준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수학부터 고등학교 수학까지가 전부 연결이고 그리고 이제 내신이 또 많이 강조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수능 준비는 내신에서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잘 배우고 온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에도 좀 수월하고 고3에서도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도 저희한테 또 하나같이 내신 잘했던 친구들이 수능도 잘 본다.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도 내신 잘했던 친구들이 수능도 잘 봤어요. 항상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래도 기회는 많기 때문에 내신에서 삐끗하고 힘들어도 결국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서 그거는 이제 친구들 케이스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친구도 처음에 좀 힘들게 왔다가 저랑 한번 공부하고 드라마틱하게 성적이 향상됐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 아이가 못하는 친구가 아닌데 본인의 역량을 잘 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뭐가 부족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티칭을 하는 게 저는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행이 많이 늦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도 겨울 윈터에서 저랑 기본반에서 수업하고 나서 중간고사 때 이번 7월이니까 얼마 안 됐죠. 1학기 합산으로 전교 5등으로 마무리했다.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수상이라는 게 공통수학 1이잖아요. 공통수학 1을 처음 기본 수업을 겨울에 듣고 바로 이렇게 또 성적 향상을 한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기본에서 이제 많이 향상된 그런 드라마틱한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선행이 느린 거지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감이 없는 친구들도 그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잘 살려서 채워가면서 향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감이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하지 않고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 친구는 이제 또 장기 수강생이에요.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쭉 같이 했는데 내신도 잘 나와서 이제 치대를 갔는데 최저를 못 맞춰서 의대가 떨어졌거든요. 하지만 재수를 해가지고 한양대 의대에 이번에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수능 잘한 친구가 내신 잘했던 친구가 수능을 잘 봤다. 그랬던 이제 케이스, 이 친구 동생도 이제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방금 그 친구랑 같이 다녔던 친구예요. 이 친구도 중3 때부터 쭉 같이 했던 친구인데, 얘는 이 친구도 내신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역 때 정시로 갔어요. 내신 때도 열심히 했지만 막 잘 안 나와서 저랑 같이 막 울고 불고 힘내자 으쌰으쌰 막 이랬었는데, 재수도 아니고 반수 해가지고 또 드라마틱하게 네,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수능 끝나자마자 작년 올해 이렇게 2번 다 수능 끝나고 바로 6시에 카톡 왔거든요. 실시간 현장 반응도 알려주고. 그래서 최고 학부의 경영학과에 네,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이제 저랑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경우들을 네,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규반은 12월 18일부터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5개념에 빠지지 않도록 개념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자료가 사실은 중요해요. 어떤 자료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성적 향상이 많이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 10문제를 주더라도 흐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논리적으로 더 복잡한 문제들을 발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이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교재를 짜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업 때 하고 숫자 변형도 하고 조건 변형도 하면서 제가 오리지널 문제 풀어주면 친구들이 이미테이션도 풀고 테스트에서도 한 번 더 복습으로 풀고, 또 안 되면은 클리닉 가서 또 풀고 설명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시키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편이에요. 나머지들도 기본적인 숫자 변형부터 조건 변형까지 네,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적 테스트 보면서 아이들이 까먹지 않도록 반복 훈련하고 클리닉 데려가서
테스트 오답 노트 그리고 과제에 미흡했던 부분들 다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영상은 아이들한테 수업 끝나고 보내주면은 아이들이 직접 찾아서 복습을 하고요. 이거는 잘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에 워낙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커리큘럼이 공통 수학을 12월부터 2월까지 하고, 그리고 대수를 그 3월부터 6월에 하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미적분 1, 2까지 해서 이것도 한 번 과정에서 2번 이상씩 반복을 시킬 거거든요. 이렇게 반복해서 누적 테스트 보면서 1년 동안 고등 수학을 하고 내신 때 이제 휴강을 할 계획입니다. 수강 후기는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저의 수업에 대한 그냥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세하다, 친절하다, 꼼꼼하다, 이게 거의 반복되는 키워드들이거든요. 근데 뭐 자세하다 뭐 이렇게 해서 절대 쉽게 가르치지 않아요. 되게 설명은 쉽게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문제까지도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심화 문제까지 좀 유연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훈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실 운영하는데, 이상훈 선생님은 3년 동안 내신 가르친 친구가 내신으로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를 합격했고, 아까 그 친구들이 다 조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인 연구실인데 뒤질랜드 수학연구소라고, 네, 여기 가서 열심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안에서는 네이버에 치면은 위치 나오는데 가까워요. 학원 건너편에 있고요. 네, 스터디 카페처럼 꾸며놔서 여기서 이제 제 제자 출신, 그리고 아까 이상훈 쌤 제자 출신 조교들과 같이 그날 했던 거 복습하고 테스트 오답이랑 이런 것들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여기에 다 그냥 결국은 반복이에요. 개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정말 신경 써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아이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발전해가는 그런 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노력을 해줘야 되고, 저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는 제가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를 보면서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네, 그런 역량을 최대치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